공연 즐거우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여기 멋진 공연을 준비해 주신 여기 지금 투글라스하고 빨간 앰프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복한 집짓기 주제로 북토크를 진행할 최서원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조병규 건축사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조병규 건축사님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투닷 건축사무소 대표이사이시고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견인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SBS 좋은 아침에서 하우스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장소를 발견 책 저자이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먼저 오늘 되게 바쁘신데 안 바빠요. 바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이제 투닷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했어요. 방배동에서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간신문을 보듯이 매일 네이버 부동산을 살피다가 양수리에 30평 되게 작은 땅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살고 싶던 곳이 이제 양수리이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땅을 사게 되고 집을 짓고요. 그냥 사는 것만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도 같이 그곳에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에 양수리로 이제 와서 건축 설계 일을 쭉 이어오고 있고요. 원래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일들이 많았다가 이제는 좀 동네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평이라는 지역이 되게 건축 문화적으로는 되게 오지예요. 집을 많이 짓고 살고 계시는데 건축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머물러 있는 걸 많이 봐와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보고 싶다. 뭐 미약하지만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고, 설계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방송도 이제 대중하고 이제 접점을 좀 넓히자라는 의미에서 방송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건축가인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건축을 이제 작업하는 도구로서 글을 저는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시를 이제 쓰게 됐고요. 이 시라는 게 약간 그림으로 치자면 이제 크로키하고 비슷해서 어쨌든 감정이나 어떤 사건들을 이제 빠르게 포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건축을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실험 중에 있는데, 뭐 좋은 뭐 어쨌든 기회가 닿아서 개간지에서 신인상을 한번 받게 됐고, 그래서 등단을 한 상태고요. 내년에는 시집을 한번 또 내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질문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 대답을 해줄까요? 그런데 이미 지금 약간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욕망이 막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책으로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책도 실패할 것 같아요. 책이 안 나와요. 작년 말에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 보니까 현실이 더 재밌나 봐요. 이 상황들이 책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큰일 나네요. 책을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근데 책을 진짜 쓰게 된 동기는 네. 건축 관련한 책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인문적인 관점에서의 그 건축 이야기거나 아니면 되게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건축 얘기를 많이 다뤄요. 그 시각이 건축사나 아니면 이제 시공자의 입장에서 주로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건축주들은 이 설계의 과정이나 이런 소통의 과정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리더라도 이 책을 통해서 건축주와 건축가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을 기회로 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쓰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정리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한 질문들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관객들께서도 또 질문이 있으실 테니까 그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읽은 분도 계실 텐데 이 책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책을 쓰게 된 동기에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건축 설계가 이제 업이고요. 그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아름다운 집, 멋있는 집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목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힘든 수련의 과정도 거치고 이제 건축사가 돼서 그간 한 60여 채 집을 설계를 했는데요. 제가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2013년 정도에 남양주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이제 전세로 가게 됐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고 뭐 아들의 좀 건강 문제가 컸긴 했는데 아내를 좀 설득을 했어요. 저 아파트 말고 좀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 아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일단 자식의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일단 편의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전원에 사는 거는 괜찮냐.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알아보고 결국은 덕소에 있는 이제 농가주택에 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살면서 아파트에 살 때와는 좀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행복하다, 좋다. 그 아파트에 살 때는 이런 감정을 못 느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예쁘게 설계한 집도 아니고 그냥 흔한 어떻게 보면 낡은 농가주택인데 왜 이 집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조금 깨달았던 거는 이게 아름다운 형태나 공간이 결국 집의 본질은 아닌 것 같다. 집이란 거는 결국은 이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장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좋은 장소, 기억이 남고 추억이 될 만한 장소가 많을수록 집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단독주택과 그다음에 상가주택 두 채에 대한 그 집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을 뭐냐면 아름다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과 행복한 집이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은 보는 누구에게나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근데 행복한 집은 사는 이에게만 행복하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그 아름답다고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뭐 행복하다고 그 집이 꼭 아름답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의 목표는 그 형태적으로 공간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결국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 게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동의가 안 되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름다워야지 행복하다는 느낌을 느꼈어가지고 예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은 그 공간이 아닌 그 장소로서의 책 미리 이렇게 저는 그 글이 되게 와닿거든요. 그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공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굳이 없어도 존재하는 게 공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존재할 수 있는 건 공간인데 장소라는 개념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게 장소죠. 장소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결국은 그 공간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장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어야지 사람한테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도 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장소라는 거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그 사람한테 의미 있게 남고 기억되고 추억될 때 그 장소는 이제 장소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공통된 어떤 기억이나 추억들이 모여서 장소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집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소들이 여러 쓰임이 있는 장소들이 모여 있는 게 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벌이는 어떤 행위나 기억들이 담겨진 장소라는 말을 더 이제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장소라는 거를 위치로 생각을 했어요. 네, 곧 플레이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도시 공간에서 그 장소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어요? 뭐 장소란 게 뭐 요즘 뭐 핫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거리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장소이기도 하고 좋은 장소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에서의 그 장소, 좋은 장소는 아마 저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30년 전쯤에 강남에서 이제 약속을 잡으면 주로 어디서 잡았냐면 뉴욕제가 앞에서 많이 모였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핸드폰도 없던 시기니까 어디서 만나자는 이제 뉴욕제가 앞에서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강남이라는 도시가 되게 비싼 동네잖아요. 그래서 건물들도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그 건물로 다 채워서 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시가 나를 밀어내는 듯한, 환대하지 않는, 그래서 머무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들이 대부분인데, 뉴욕제가 앞은 그나마 이렇게 공지가 좀 있었고요. 걸터 앉을 수 있는 이제 계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모이고, 근데 그 장소가 더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이유는 그 기다림이라는 뭐 설레이는 어떤 감정도 있고, 만났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그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곳이 뉴욕제가 앞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특별하게 기억되고 추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에서 그런 장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하찮을 수는 있어도 나를 되게 좀 맞아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장소성이 있는 공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지을 때 그 건축주와 이렇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건축주와 협업할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게 건축 설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양평의 어떤 건축주분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건축 집 짓는 설계는 한 달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 달 안에 이거를 다 하죠? 그랬더니 군청 앞에 있는 건축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건축주와 건축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쌓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계가 끝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뒤에 이제 집 짓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 설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 짓는 과정까지 개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딱 집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인데 그렇다 보면 1년 정도를 그 건축주와 건축가가 계속 그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뢰잖아요.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계를 할 때 건축주가 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가요. 그리고 조금씩 가죠.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앞으로 이만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씩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5개월씩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면 이제 서로 조금씩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집 지을 때까지 쭉 이어지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집을 짓다 보면은 굉장히 뭐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막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집 한 번 짓고 나면 10년이 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부분이 10년이 늙는 이유가 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 10년 늙는다. 근데 제대로 어떤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면 집 짓는 과정이 꽤 즐거워요. 저희 건축주 분들도 집 짓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잘 맞추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서로 이제 협의하고 얘기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전에는 이른바 업자라고 하죠. 시공하시는 분이 제가 평당 얼마에 쳐드릴게요. 설계는요? 아이고 설계 걱정하지 마요. 제가 아는 건축사가 있는데 그냥 무료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평당 얼마라고 하는 그 금액 안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없잖아요. 정보가요. 그리고 뭐 중급 이상 뭐 자재를 쓰겠다는 뭐가 중급인지도 모르는 거고 기준도 없고 그랬을 때 집을 지으면 그 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이제 그때 이제 보게 되고 나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하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증액으로 가게 되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10년이 늙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시공자랑. 그러면 건축주 일반인들은 시공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걸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싸우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설계자인 거거든요. 설계자가 이 조정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감리도 하지만 제대로 짓는지를 관리 감독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설계자, 그러니까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 그 조정자의 역할을 삼각 구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설계자가 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100% 건축주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됐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많으실걸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책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상가주택하고 전원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상가주택하고 그 전원주택의 그 설계 철학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철학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할게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사용자예요. 근데 상가주택은 물론 건축주가 사용자이기도 해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임대 주택이 있는 거고 상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용자와 건축주의 욕망이 같은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바라는 것들을 담는데 다 담아야 되죠. 근데 상가주택은 욕망의 주체가 좀 다르잖아요. 본인의 욕망도 투영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욕망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상가가 바라는 욕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좀 객관화해야 된다. 왜? 상가주택의 목표는 단독주택과 다르게 어쨌든 좀 수익에 있어요. 꼭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내가 다 상가주택을 짓는 이유는 집을 져야 되는데 건축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임대나 상가의 어떤 보증금이나 이런 방식으로 끌고 와서 집 짓는데 좀 쓰겠다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가의 임대나 주택의 임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집가 상승을 고려해서 나중에 됐네요. 나중에 매도할 때까지 어쨌든 뭐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경제적인 이슈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거죠. 상가주택에서는.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그 집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의 어떤 조건들을 좋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점에서 본인의 욕망보다는 조금 전문가나 저 같은 건축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욕망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집을 질 때마다 트렌드라는 게 예.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즘 최근에 그 설계 트렌드 중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흐름이 있으신지? 저는 건축 특히 집에서는 오히려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거는 그 지금은 좋을 수는 있는데 지나면 촌스러운 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집은 한 번 살면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는 상태에서 어떤 유행을 따른다라는 것들이 조금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런 관점에서만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진행하는 하우스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돼요. 뭐 무슨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또 인테리어적인 관점에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그 중요한 거는 어떤 그 형태나 보여지는 것보다도
뭐 가족이 벌일 수 있는 재밌는 어떤 사건들이 담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유행을 따르게 되면 뭐 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면 그렇죠. 10년, 20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축계도 진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울 때 건축가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다들 어려우실 거고요. 지금 근데 건축 쪽은 이제